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764일 되는 미국 대선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어제 하루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삼성 이재용 회장의 10년간의 법정 투쟁이었습니다. 투쟁에 항소심이 무죄로 또 선고가 났습니다. 1심도 무죄, 2심도 무죄, 3심은 대법원 법률심이니까 또 무죄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회장은 참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할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비참하고 쓸쓸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검찰 이런 거 수사심의위원회인가 이런 게 이제 구성이 돼서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이런 게 이제 구성이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전 그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법원 재판을 받아봤자 무죄 가능성이 낮으니까 기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검사들이 또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무려 지금 이제 해수로 5년 아닙니다. 5년 만에 무죄. 얼마나 많은 날들을 법원으로 끌려다니고 했겠습니까? 마음은 또 얼마나 아팠습니까? 문재인 때 심정적 동정과 말도 안 되는 법전에도 없는 걸 끌어와서, 법조항에도 없는 걸 끌고 와서 이재용 회장을 구속을 시켰습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말을 사줬니 오만 걸 다 해갖고 구속을 시켜서 이재용 회장이 무려 520 며칠을 감옥에 살았습니다. 감옥살이를 해보면은 사람이 기운이 빠집니다. 몸이 많이 축이 납니다. 몸이 축 나는 것은 이 정신적으로도 축이 많이 나는 것입니다. 이재용 회장은 무려 거의 2년 동안에 감옥에서 세계 최고의 삼성을 더 최고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삼성은 그때부터 위기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만든 자들이 바로 문재인이고, 그렇게 만든 자들이 바로 지금의 민주당입니다. 그렇게 만든 자들이 지금에 있는 대한민국 검찰 또 판사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기성의 기득권을 누려왔던 그런 자들은 진짜 국민의 이름으로 정리를 한번 해야 됩니다. 낡고 부패하고 한 권력은 썩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들이 누리는 모든 권력은 절대 권력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왜 썩고 부패하는가? 모든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할 기관이 없기 때문에 썩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대한민국 언론들 어떻습니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썩고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도 지금 개혁의 칼, 국민이 무서운 칼을 들이대야 되는 것입니다. 판사, 검사 어디 한 군데 성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일어나고, 그래서 아이들까지 일어나고, 2030 아이들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잠자던 모든 시민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24년 12월 3일 밤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났던 비상계엄, 다른 말로 하면 비상계몽, 대통령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최후의 수단이 비상계몽이었습니다. 비상계몽. 그 대통령이 선택했던 비상계몽은 성공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려면은 한 알의 열매가 죽지 않으면은 생명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도 살고 나도 영광스러운 길을 가고 너도 가라. 그거는 힘듭니다. 내가 하나 죽어서, 내가 하나 불을 태워서 새로운 생명, 세상을 밝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값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서울구치소 감옥살이는 가장 영광스러운 시기에 있던 대통령이 감옥에 가서 죄수들과 함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적막한 곳에서, 가장 밝음의 끝, 어둠 속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바깥에 있는 5천만 국민들에게 관심을 지금
갖게 만들고 아이들이 깨어나게 만들고 한 모든 게 바로 내 한 알의 생명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음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지금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어제 헌재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려고 열심히 민주당이 노력했는데 헌재가 갑자기 위헌 변론을 연기한다 해갖고 뭐 연기를 갑자기 해버렸습니다. 변론을 연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유진영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쫄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념에 물든 자들은 쫄지 않습니다. 어지간한 파도에 쫄지 않습니다. 지금 헌재를 지키고 있는 좌파들,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이런 좌파들은 아직은 쫄지 않습니다. 왜? 곧 자기들 세상에 온다고 망상을 믿고 있는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래서 그럼 왜 어제 선고 연기를 했는가? 변론 연기를 했는가? 쪽수가 아직까지 안 됐다. 쪽수가. 그래서 연기를 한 것 같아.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임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임명을 해서 좌파들이 얼마나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두 번째는 브레이크가 파열되어 있는 모습을 국민들이 또 느끼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의 분노, 그 분노의 파고가 더욱더 높아져서 그 높아진 파고가 바로 헌재를 한 번은 강탈을 해야 됩니다. 헌재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모두를 그 파고가 강탈해서 지성에 걸려 기득권을 갖고 있는 자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자들에게 한 번은 강탈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안 그러면 절대로 정신을 차리지 않습니다. 이미선인가 그 헌재 재판관 보세요. 주식에서 돈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법원의 판사로 있으면은 모든 정보를 다 갖고 놉니다. 법원의 판사로 있으면은 재판을 유리하게 해주고 난 뒤에 뒷거래하는 게 그런 주식 정보 이런 걸 또 받습니다. 정보의 가치가 어마어마한 재산 아닙니까? 직접적으로 거래해서 돈은 받지 않았지만은 그런 정보가 바로 어마어마한 돈인 것입니다. 그런 돈을 갖고 부정축제하는 인간들이 너무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고 한국도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들어선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오늘 이 시간부로 미국에서는 남자와 여자 두 성밖에 없다 딱 선포하지 않습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 바로 트럼프와 같은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나는 자유와 연대 이런 얘기 할 게 아니라 자유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격하는 모든 책들과 싸우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국가를 반역하는 간첩들 청소하겠다. 국익을 훼손하는 모든 자들과 대항하겠다. 과거에 그랬던 자들, 현재 그래 하는 자들, 미래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들까지 나는 그래 하겠다. 딱 해서 트럼프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국가적인 환경, 힘이 있습니다. 하면 돼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선택을 안 했습니다. 근데 문재인은 했잖아요. 문재인은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뭐 했는지 아십니까? 역사 교과서 다 국정화로 만들어놨는 거 한순간에 없애버려요. 말 한마디로. 탈원전은 한순간에 없애버리잖아.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감옥에서 만약 복귀돼서 다시 대통령실에 들어간다면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바로 민주당, 대한민국에 있는 자익들, 대한민국처럼 앉아있는 이념에 물든 판사들,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민변 철저하게 수사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북한과 연계되어 있는 놈들, 그리고 이적 단체들과 함께 했던 놈들, 간첩의 편에 섰던 놈들 다 정리해야 됩니다. 이건 뭐냐?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의 이름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그런 각오 없이 권력을 잡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국민이 편하고, 그래야 지지해준 국민이 편하고, 그래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이 헌법 속에 포함된 대한민국들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이런 선택, 이런 강한 선택을 하지 못하면 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신봉했던 국민들은 늘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분은 바로 그런 확고한 신념, 강한 행동력을 갖고 있는 분이 대한민국 정치를 맡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옥중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접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성동, 건영세, 나경원 정치인들이 갔다 왔는데 참 건성동, 건영세 참 한심합니다. 면회 갈 때 옥중 면회 가는 것도 정치입니다. 정치. 정치인들은 행보, 말 한마디, 걸음 한 걸음이 다 정치입니다. 갈 때 내가 왜 지금 감옥에 면회를 가는가? 그 당당한 변을 갖고 설명을 하고 감옥에 가고 해야 되는데 그냥 친분 때문에 간다. 말이 안 되는 그런 신념과 그런 소신이 없으니까 맨날 정권을 팔아먹습니다. 정권을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건영세, 건성동 이런 사람들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왜? 자기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신념이 없는 자들이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옥중에서도 나는 국민을 계몽하려고 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정치를 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당 비대위원장, 당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 소신, 그런 신념도 없으니까 늘 민주당의 놀이개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저질러 놓은 똥, 싸놓은 똥, 치우는 청소법밖에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오늘 매듭을 지으면서 말씀드립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한국 다 좋습니다.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경제 안 좋은 데가 없습니다. 국방. 그런데 딱 한 가지, 경제, 정치만 썩고 문지러지고 병들어 있어요. 정치. 정치는 이건희 회장이 10수년 전에 사주라 그러는데 지금 정치는 16입니다. 16. 쓰레기 중에 상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하는 자들에게 대한민국 정치를 맡겨서는 희망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때 이건희 회장이 경제는 인류라 그랬습니다. 경제. 그럼 인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류 또는 인류를 모시고 와야 된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럼 저는 제가 볼 때 인류 뭐냐? 문화도 있습니다. 문화. 경제도 있습니다. 경제. 문화계, 경제계. 저는 그 중에서 경제계 인사가 정치로 많이 나와야 된다. 왜? 기업 경영하다 보면은, 여러분, 기업 경영하는 사람은 나라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의 정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업의 운명은 그 나라의 정치 운명과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늘 기업의 오너들은 그 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의 많은 요소의 정치 지도자들이 경제 분야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정치로 나오셔갖고 정치를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 되실 분들은 경제계에서 많이 나와야 된다. 왜? 경제는 합리성, 창의성, 생산성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 정치에 나와서 창의적이고 생산적이고 이런 일들을 정치에서 해낸다면 한국 정치는 어마어마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경제가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는 이런 협력 관계가 되지 않으면 이 한국, 이 나라를 지켜나갈 수가 없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차기 정치 지도자 경제계에서 나와야 한다. 차기 정치 지도자는 경제계에서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더 이상 정치 바닥에는
사람 같은 사람을, 지도자 같은 지도자를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이 못 된, 매일 국민들 걱정만 시키고 있어요.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하는 이 낙후된 정치, 더 이상 국민들이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어제는 우리 또 아군 스파이 파워 또 수고 많았습니다. 예, 우리 박진희, 이경님, 여러분들 파이팅. 예, 또 송화제 지금 열심히 또 아침 문을 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